민식이법. 민식이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스쿨존을 만들어서 아이들, 아직 미성숙 단계인 아이들을 보호해서 가뜩이나 저출산인데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건 이견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민식이법 이전에 전 더 심각하게 봤던 게 그 유치원생들이나 그 애기들 그 차에 태워 가지고 내려주고 하다가 사고 나서 죽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었죠. 민식이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죠? 근데 그 법도 요번에 개정이 됐더군요. 반드시 이렇게 인도인이 확실하게 애를 내려주고 다시 올라타라는 식으로 다행히 개정이 됐더군요. 전 그게 더 심각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이 굉장히 안전하고 사람도 바로 옆에 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막 차 문에 뭐가 끼어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거하고 미식이법하고는 좀 다르죠.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봤어요. 그거는 바로 옆에 보호자와 같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그 법도 근데 다행히 개정이 돼서 좀 더 보안 강화되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죠? 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민식이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민식이 같은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민식군이 동생을 데리고 동생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여기 요 부분에 차가 있었던 거죠. SUV 같은 차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운전자가 여기 요쯤에 있는 민식 친구를 못 보고 본인은 어쨌든 그러니까 30km 미만 20한 5, 6km 정도로 달렸대요. 20한 5, 6km 정도 스쿨 전 기록이 30km니까 한 그 정도 속도 내로 달렸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30km라 하더라도 차가 무게가 있잖아요. 그죠? 차가 SUV고 승용이든 SUV든 최소한 1톤 이상 무게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10km로 박는다 하더라도 애기들은 박으면 그냥 날아가요. 그죠?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전에 서야죠. 30km로 달려서 박는다고 애들이 살 수 있나요? 다 죽죠. 10km로 박아도 죽어요. 살짝 박아도 죽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시내에서 영화를 보고 이제 운동 삼아 걷는다고 이렇게 그 골목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종아리 부분에 뭐가 이렇게 모터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에 이렇게 싹 갈리는 느낌 있죠? 그게 싹 드는 거예요. 그 뒤로 보니까 자동차가 저를 어떻게 이렇게 백태클 하듯이 바짝 그렇게 붙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뒤로 쳐다보니까 이제 아줌마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래서 그냥 살짝 스쳤어요. 살짝 청바지에 어느 정도냐면 그냥 믹서기가 살짝 돌 때 이렇게 갈리는 자전거 타이어가 살짝 긁히는 느낌? 그런 느낌 정도밖에 안 들어서 그냥 됐다고 가시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근육이 와 갑자기 막 이렇게 뭐 그 뭐지 뭐가 두드러 맞은 것처럼 와 갑자기 이렇게 막 경직이 되더군요. 교통사고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당시는 몰라도 후유증 같은 것도 생기고 여러가지 이렇게 왜냐면 무게가 많으니까요.
얘들은 큰 황소에 받친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무게도 무겁고 힘도 좋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괜찮겠지 싶지만 실제로는 충격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한번 고안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미리 막는 것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신호등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민식이법의 첫 번째 잘못은 저는 이 횡단보도라고 봐요. 그 신호등이 없더군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그냥 횡단보도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곳이더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도로들을 보면 사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너무 이게 바짝 붙어 있어요. 신호등이 여기 있지 않고 대부분 여기 이렇게 있죠. 너무 바짝 붙어 있어요. 이 사람이 보통 이렇게 올라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을 때 속도가 좀 붙는다고요. 가속도가 좀 붙잖아요. 계속 이렇게 확 꺾어야 되니까, 빨리 꺾어야 되니까. 그 상태로 이렇게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는다는 건 솔직히 상식적으로 힘들어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차가 그 브레이크 밟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호등을 사거리 쪽에 바짝 붙어서 그리지 않나? 이거는 예전에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 동네도 보면 횡단보도를 이렇게 사거리에 너무 바짝 붙여서 그리고 있죠. 약간 떨어져 가지고 차가 설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분명히 민식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브레이크 밟았을 그 30km 정도면 딱 서거든요. 그렇게 브레이크가 엉망진창이 아닌 다음에서야 30km 20 몇 킬로는 이렇게 싹 돌다 보면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서요. 저도 운전면허 시험 할 때 그 정도 돌발 그 테스트 하잖아요. 시험 칠 때. 그 정도 속도는 1, 20km 정도는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빡 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밟고 지나갔다는 거는 솔직히 좀 믿음이 안 가고, 그 정도면 글쎄 가속도가 붙은 거하고도 다르겠죠. 그죠? 저도 뭐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화면에 보니까 저건 좀 아니죠. 브레이크 애들 못 봤던지, 아마 봤다면 제가 봤을 땐 100% 브레이크 밟았을 거예요. 그죠? 안 밟을 리가 없죠. 그죠? 사람이 안 보였으니까 못 밟았겠죠. 안 밟았겠죠. 그죠? 그래 사람이 없으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무튼 이게 너무 바짝 붙어 있어요. 이걸 좀 안쪽으로 차가 이렇게 돌았을 때, 사거리에서 차가 이렇게 꺾거나 직진을 했을 경우 뭔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특히 스쿨존일 경우 더 그렇게 좀 안쪽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 있게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 앞에 영남중학교 있었거든요. 그 영남중학교가 상인동으로 이사 가기 전에 제가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면 이렇게 남산 초등학교하고 영남중학교하고 이렇게 막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다가 제 아는 누나는 버스에 이렇게 받친 적 있어요. 초등학교 그게 5학년 때였나? 제 아는 동네, 그때 당시 동네 누나는 길 건너다가, 그러니까 미식이하고 똑같은 거죠. 버스에서 정면으로 받쳐서, 그러니까 버스가 정류장에서 정지를 했다가 가속이 덜 붙은 경우죠. 가속이 덜 붙었는데 누나가 이렇게 민식이하고 비슷하게 지나갔나 하여튼 그랬나 어쨌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차문에 받쳐서 버스에 받쳐가지고 날아간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뭐 죽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다리 다쳤었나 다리가 부러졌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하여튼 아무튼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좀 정말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 아무튼 그런 사고들이 많았어요. 저희도 그래가지고 남산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만드는 게 수건 사업이었어요. 국회의원 오면 맨날 이야기하는 게 요 신호등 좀 만들어 달라고, 아니면 신호등 위치 좀 조정을 해달라고. 네, 그 이야기 진짜 맨날 그 이야기 했어요. 지금은 신호등이 좀 적당하게 이렇게 간격도 있고 거기 사거리 조그만 사거리 비슷한 신호등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고가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사고 소식이 없는 걸로 봤을 때는 다행히 뭐 이렇게 잘
그게 되고 있나, 컨트롤이 되고 있나 봐요.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신호 조절해주는 그런 할아버지들이 계셨는데, 그죠? 어떤 학교 같은 데 가면 할아버지들이 그 안전 노란색 그 깃발 들고 누가 앞에 있으면 이렇게 길을 흔들어 준다든지 그런 거 했었는데, 이 동네는 그런 게 없었나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를 생각해 봤어요. 일단 신호등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신호등이 있으면 한 50%는 줄 거라고 봐요. 신호등이 있으면 50%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민식이 친구가 이 다녔던 이 길은 어떤 형태의 길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화면으로 본 거기 전부니까 일단 신호등이 안 보여요. 그죠? 그냥 신호등이 안 보여서 그냥 친구들이 간혹 그냥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그죠? 이렇게 보고 대장 누칭 보고 지나가는 그런 형태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육교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도로가 너무 좁아요. 육교를 만들기에는 육교를 만들면 좋긴 한데 도로가 그렇게 되면 도로가 좀 넓으면 괜찮은데 도로가 너무 좁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도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왜 엘리베이터 왜 적외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적외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왜 엘리베이터 손 놓으면 문 열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기 이렇게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서 있겠죠, 신호등처럼.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 친구가 그 이렇게 딱 길을 딱 건너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지나가고 있으면 빨간 불, 그 경고를 주는 거죠, 운전자들한테. 아, 친구가 지금 저 건너고 있잖아,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 라는, 운전자들한테 멀리서도 보이게끔 경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운전자가 마음의 준비를 할 테니까 한번 일단 멈춤하겠죠. 그죠? 일단 멈춤하고 혹시 지나갈 수 있으니까 친구들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하면 이 불이 이제 전멸이 뭐 노란색이 되든지 아니면 파란색으로 바뀌든지 녹색으로 바뀌든지 해가지고 이제 지나가고. 그죠? 만약에 센서가 고장 났다 그러면 수동으로 왜 그 신호등 저희 동네 가면 시각장애인용 그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소리 따라 지나가라고. 왜냐면 우리 동네 근처에 그 대구대학교에 특수교육학과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애인들이 많이 다녀요. 저희 집 주변에. 그래서 이렇게 신호등에 시각장애인용 버튼이 있어요. 그런 버튼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민씨 같은 친구들이 지나가려고 한다, 건널목을 지나가고 싶다,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빨간 등이 들어오는 거죠. 멈추라고. 몇 초 동안 10에서 20, 충분히 10에서 20초 정도, 뭐 길면 30초 정도 빨간 등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운전자가 누가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설령 안 보인다 하더라도, 또 민식이군처럼 이렇게 빠르게 뛴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이겠죠. 누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예상을 가능하겠죠. 이렇게 보고 안 지나가면 일단 멈춤을 하겠죠. 일단 멈추고 딱 보고 안 지나간 것 같다,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보이겠죠. 그죠? 이쪽이 저쪽이든 보이겠죠. 보이고 이제 다 지나갔으면 좌우로 운전자들끼리 잘 살펴보고 그리고 지나가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도로가 좀 커요, 학교 앞에 도로가 좀 크다 그러면 육교 만드는 게 좋아요. 그죠? 구름다리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은 뭐 아예 사고가 안 나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좋다고 봐요. 육교 만들면 또 밑으로 지나가죠. 밑으로 지나가다 사고 나는 경우가 또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교를 만드는 것도 좋고, 이런 거는 또 장애인도 좋아요. 그죠? 우리 장애인분들,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분들도 이런 거 있으면 버튼 누르고 지나가, 그렇게 급하지 않은 상황이면 버튼 누르고 지나가게끔 하는, 그죠? 장애인분들도 좋아요. 그죠? 그리고 어르신분들도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걸음이 느려요. 횡단보도 건너기 다 건너기 전에 신호가 바뀌거든요. 그럼 이런 걸 꼭 누르면 지나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 횡단보도가 있으면 기다려야 되겠죠. 정상적인 그 시간 안에 지나가게끔 기다려야 되겠지만 이 미치기 군이 사고 당한 이 신호등 같은 경우 비보호죠. 비보호라 그러죠. 이런 걸 이런 비보호일 경우 이런 시스템을 장착하면, 그러니까 뭐 안 누르면 그냥 지나가면 되고, 그죠? 누르지 않으면 그냥 빠르게 지나가면 되고, 만약에 눌렀을 경우 이런 경고등이 와서 운전자가 서로가 안 다치게, 서로가 그런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뭐 요번에 미치기법 드라마 한 편 찍고 국회의원 되신 분들 많다던데 뭐 이 정도 예산은 뭐 충분하겠죠. 그죠? 어, 근데 저는 이런 시스템을 만약에 학교 앞에 스쿨존 지역에다 쫙 깔아 놓는다면 저는 굉장히 환영받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애들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으면 의미가 없지만 신호등이 없는 그냥 횡단보도만 그려져 있는 곳일 경우 굉장히 효과가 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참, 그렇죠. 자식 잃은 부모도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물론 뭐 좀 요즘 좀 험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하던데, 자식 잃은 슬픔이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이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그렇게 정말 안 좋게 그렇게 죽었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특히 음주운전, 그죠? 특히 음주운전, 그죠? 이런 경우는 특히 음주운전은 100%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술을 안 먹으면 2, 30km는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도 가끔 빠르게 갈 때 2, 30km 갈 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안 빨라요. 자전거도 가다가 브레이크 그냥 물론 디스크 브레이크 아니고 일반 자전거 그냥 고무 브레이크 잡아도 2, 30km 정도는 그래도 잡으면 서요. 그죠? 물론 차가 무게가 있으니까 가속도가 좀 더 붙기는 하겠죠. 그죠? 가속도가 좀 붙기는 하겠지만 2, 30km는 도저히 저도 좀, 왜 2, 30km로 30km 제한 속도를 해놨겠어요. 그죠? 30km 정도는 급브레이크 돌발 상황일 경우 바로 앞에서 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30km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km 미만으로 스쿨존을 다녀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 교통사고 났을 때도, 물론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잘못을 한 게 있어요. 그죠? 저도 조금 잘못을 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좋게 넘어갔는데, 솔직히 이렇게 샛길에서 나오면 큰 차가, 만약에 자동차가 골목길에서 도로로 나올 경우 일단 멈춤을 해야죠. 그죠? 일단 멈춤을 하고 좌우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와야죠. 뭐가 그리 급한지 그냥 밟아야 되죠. 그죠? 조금 소위 말 막겠다, 막아 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날이 있어요. 그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어, 막 그냥 막 성질 급해가지고 막 달릴 때, 그럴 때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제 친구가 이제 운전 연수 받는다고 가끔 저를 이렇게 옆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좀 사람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이렇게 운전 연습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항상 제가 옆에서 이야기했던 건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고 천천히 안전하게 가라, 천천히 가라, 빨리 갈 필요 없다, 천천히 가라, 천천히. 항상 제가 이 옆에서 이야기했던 거 그거예요. 조금 더 밟아서 뭐 가봐야 몇 분이나 더 빨리 가겠냐. 그죠?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다. 그죠? 신호 한번, 물론 뭐 잘못 걸려서 큰 사거리 신호 한번 밟으면 좀, 그죠? 한참 좀 걸리긴 하지만 그런 거 아닌다면서요. 특히 골목길 가고 이럴 때는 천천히 가라.
사고 나면 오히려 그 뒤치다거리 하는 게 시간 더 걸린다. 그죠? 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겠죠. 그죠? 자기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저출산이고 어린 인구들이 될 수 있으면 사망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사고가 됐든 병이 됐든 뭐가 됐든 사망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애들이 건강하게 우럭무럭 자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교통사고 되게 많이 났어요. 그죠? 그게 아이의 잘못이든 어른의 잘못이든 사고 되게 많이 났어요. 그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이건 이제 뉴스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지. 저도 제 주변의 사람들, 제 어떤 어릴 때부터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교통사고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죠? 그래도 다행히 뭔가 조금씩 개선되고 신호등도 많이 설치되고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운전자분들의 어떤 안전의식도 좋아지고 요즘부터 차가 고성능이잖아요. 그죠? 살짝만 빨라도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그죠? 옛날에는 엔진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순간 가속도를 내고 싶어도 못 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차들 얼마나 고성능이에요. 그죠? 막 터보 달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제로 빼기 뭐 5초 6초 뭐 이러잖아요. 그죠? 현대자동차도 그 뭐지 코란도 G4 렉스턴도 그 SUV가 제로 빼기 10초대인데 10초에 봐요. 얼마 된다고요. 그죠? 여기 사거리 코너 딱 도는데 10초 정도 얘가 밟아버리면 100km 바로 떠요. 그만큼 차가 고성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조심해야 돼요. 그죠? 차가 점점 고성능화 돼 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그죠? 이게 너무 민감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악셀을 좀 둔하게 만들든지 자동차에서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제로백 속도를 좀 늦추든지. 그죠? 제로백 속도를 늦추고 한 20초대로 늦추고 그죠? 20 제로백 100km까지 올라가는 세팅을 한 20초대로 만들고 가속을 길게 가는 그러니까 고속도로 갔을 때 그러니까 200km까지 올라가는 걸 늘리든지. 그죠? 그러니까 1km부터 100km까지 가는 속도는 시간이 걸리겠고 100km에서 200km까지 오다라는 속도는 좀 빨리 올라가게끔. 그죠? 그렇게 세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 아무리 밟아도 안 나가겠죠, 차가. 그죠? 안 나가겠죠. 그 예전에 G4 엑스턴 그런 게 있었죠. 밟아야 악셀 한참 밟아야 한참 뒤에 나간다고. 그때 막 욕하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차가 왜 이렇게 안 나가냐고. 근데 이런 경우 오히려 그런 장치가 있으면 안전하겠죠. G4 엑스턴은 차가 한 2톤 정도 넘으니까 받치면 그냥 큰일 나거든요. 애기들 받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죠? 아싸리 만약에 이런 경우 조금만이라도 브레이크를 밟고 멈칫했다 그러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겠죠.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정도에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겠죠. 그죠? 뭐 어떤 정부 정책상으로 제로백을 뭐 20초대로 늘린다든지, 그죠? 세팅을 초반 가속을 멀리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그거 있잖아, 센서 있잖아요. 레이더 센서. 왜 앞에 누가 튀어나오면 차가 자동으로 서버리는 그런 센서를 의무적, 그러니까 만약에 제로 빼기 짧은 차는 제로 빼기 뭐 5초 6초 이렇게 되는 차는 센서를 의무적으로 달고 만약에 제로 빼기 느린 차는 센서를 안 달아도 되고 뭐 그런 조율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어떤 차는 볼보였나 어떤 차는 자동차 에어백이라고 이렇게 보행자가 사고가 나서 넘어졌을 때 바깥에 에어백이 터지게끔 만드는 그런 것도 있던데 그거는 솔직히 좀 그래요.
좀 있으면 좋긴 한데 좀 오바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 그 렉스턴 같은 찝차들은 시야가 높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죠? 1m 미만의 애기들이 지나가면 잘 안 보여요. 사각지대가 있어서. 어떤 그런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는 뭐 카메라라든지 모니터로 앞에 누가 이렇게 나오면 모니터에 숨어있는 사각지대의 친구들이 보인다든지, 그죠? 뭐 그런 카메라를 단다든지. 요즘 카메라 많잖아요. 그죠? 요즘은 여기 차에도 뭐 후방 전방 뭐 옆에 사이드 뭐 앞에 달고 뭐 카메라 원천지 카메라 많이 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사람의 사각지대에 아이들이 있을 경우 먼저 차가 발견을 하고 속도를 줄이는 뭐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거는 나중에 자율주행차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율주행차가 비가 오거나 어떻게 센서가 고장났거나 해서 달려오는 친구들은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차가 사각지대 생기니까 그죠? 차가 못 볼 인식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연구, 그죠? 어떤 센서, 자동차 안전장치에 대한 센서에 대한 연구, 자동으로 속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옆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자동으로 일단 멈춤을 한다든지, 그죠? 앞에 횡단보도가 이런 비보호 횡단보도가 있으면 자동차가 자동으로 속도를 줄인다든지, 그죠?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뭐 아무튼 우리 또 민식이법은 또 민식이 법률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우리 엔지니어, 과학자들, 도로교통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여러 가지 과학을 이용을 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하고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민식이법 같은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게 또 사고가 생겨야 이런 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법은 안 났으면 좋겠고, 국회의원 많은 국회의원들도 당선 많이 민식이법 때문에 당선된 분 상당히 많던데, 뭐 예산, 연구 예산, 뭐 설치 예산, 연구 예산 뭐 크게 힘들이지 않고 아마 예산 확정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거는 연구하면 수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시스템은 연구하면 수출도 가능하니까 투자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말로만 법률로만 그렇게 하고 현장은 내버려 둘 게 아니라, 현장도 법률만큼 어떤 보완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